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9화 이름을 날리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착해져가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그 작두님은 수염을 굉장히 멋지게 기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시험 삼아 기르는 중입니다. 아, 예.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저번 녹음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아요. 왜요? 변신하고 싶을 아, 때. 그래요. 그러시구나. 네, 변신하고 싶은데 변신할 건 없고. 예, 예. 네. 목소리만. 네. 그죠? 우리 그 인문학 강좌는 사실 내면을 변신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죠? 일단 그죠? 외모부터 변신하고 난 다음에 내면까지 뭐 가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착해져가고 있는 제 모습을 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요. 네. 착해졌다. 집에서. 네. 근데 그 저희 혹시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면 뭐 착해지거나 윤리적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인문학은 착해지거나 뭐 윤리적이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이 가치가 있느냐 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뭐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어쨌든 조금 뭐 진중해졌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착해지고 진중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작두님은 그 하시는 분야에서 뭐 소위 얘기해서 그 바닥에서 예. 그 몇 손가락 안에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생각 어려운 안 해봤는데, 질문인가요? 예, 예. 생각 안 해봤는데 어쩌다 철학자님이 우리 옛날에 5손가락 안에 네, 든다고 해서 맞죠. 난 뭐 그런 줄 알고. 예, 그죠? 좋습니다. 어떠세요?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약간 뭐 하락 추세라고 볼까? 완전 하락 추세죠. 그런가요? 슬퍼요. 아주. 어쨌든 요즘 그죠? 젊은 신인들이 그럼요. 그죠? 강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뭐 최고가 되길 원하고 좀 이름을 날리길 원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름을 날리고 싶을 때라는 걸로 잡아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싶다. 뭐 이런 때가 있었나요? 작두님 어떠세요? 뭐 한때 그런 적이 예. 있었다고. 꼭 뭐 우리가 하는 일 말고도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뭐 저 사람이 저거 하나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간혹. 예, 그죠? 네. 예. 굉장히 오늘 건방지네. 약간 금방 져도 되죠. 뭐 5손가락 아니시니까, 그죠? 예. 그럼 뭐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뭐 노력 이런 걸 하신 적은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좀 잘한 사람들한테 성공 사례를 발표하라 그러면 지가 뭘 잘해서 성공했는지를 잘 몰라. 잘 몰라. 맞습니다. 그러고 막 떠들어. 예. 예. 근데 듣는 사람이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게 어. 훌륭했구나. 예. 이제 이렇게 분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핵심 성공 요인 이런 걸 잘 파악을 하면 도움이 예. 많이 되죠, 예. 그죠? 예. 타고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우리 업계의 용어는 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작두님은 촉이 좋으신 분이죠. 예. 그 자유인님은 이름을 날리고 싶었다 뭐 이런 때가 있었나요?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막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어. 그냥 인정받는 사람 정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내가 뭐가 돼? 그죠? 우리 자유인님은 좀 뭐 이걸 평범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뭐 찌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뭐 시종일관 보통 사람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특별한 욕망은 없으시네요, 네. 그죠? 어쨌든 뭐 그 자기 분야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건
또는 자유인님처럼 그렇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속한 부문에서는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까지 네. 다 포함해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나름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고 또는 뭐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인문학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날리고 싶을 때, 다시 얘기하면 유명해지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건 중에도 왜 유명한 물건이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 분께서는 명품 하면 떠오르는 뭐 이름이나 브랜드가 있나요? 작두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명품, 시계, 시계, 패션, 패션, 뭐 그죠? 옷, 예, 뭐 그죠? 전부 어쨌든, 다 예. 네.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 자유님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네. 람보르기니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도로 한복판에. 그래서, 아니 그 청구석에 람보르기니가 그러니까요. 왜가?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야 이게 람보르기니다 야 이러면서 그래? 지나간 적이 있는데 뭐 딱 그런 물어봤나? 것도 예, 그죠? 어쨌든 차가 그죠? 네. 떠오르죠. 주로 이런 걸 딱 물어보면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명품 이러면 주로 명품 백을 떠올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뭐 네.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가방은 뭐 가격이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죠. 뭐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기도 하더라고요. 남성들한테 명품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시계나 자동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네. 시계도 있는가 하면 람보르기니처럼 그건 네. 한 대 얼마예요 제가 보통?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한 6억 정도 6억 하더라고요. 정도. 네.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 네. 그죠? 다들 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람보르기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대학 선물로 주기 딱 좋은 그 정도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죠? 너무 차가 낮고. 그죠? 예. 아 오늘 대화가 아주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죠? 한 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자동차도 있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현실이긴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의 명품을 좋아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좋아할까요? 그걸 가짐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의 상징물로 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기의 품격도 높아진다. 뭐 네, 네. 그죠? 나 이런 위치에 나 음.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죠. 가끔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랑 똑같은 옷, 똑같은 백을 어떤 모임에 갔더니 누가 들고 있으면 가장 절망스러워한다. 뭐 그쵸. 이런 것도 뭐 있는 거 그래. 보면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네. 광고도 있었잖아요. 무슨 네. 자동차 광고 중에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네. 무슨 차를 탄다고 해. 뭐 이렇게 하는 그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 네.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를 가지고 나의 수준. 내가 그죠? 지금 네. 어느 정도로 살고 있어. 뭐 이런 그죠? 것들 좀 예. 보여주는 것들을 그죠? 기대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는 이유는 그걸 가지면 자기의 품격도 거기에 걸맞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서 명품은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명품은 할인 판매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싸게 팔면 아무래도 명품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글자 그대로는 이름명의 물건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난 물건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 값을 높게 쳐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구매를 감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 물건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 사고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근데 왜 사고 쳤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일단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저지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일단 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그렇죠. 좀 지나치게 어.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닌가. 그죠? 자기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네. 힘든 걸 저질렀기 때문에 사고 친 거죠, 그죠? 단순하게 실용성만 생각하면 네. 그거 말고도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더 저렴하게 예, 구입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명품을 구매하고 나서 물건을 샀다라는 느낌보다 사고 쳤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름에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가치가 아니라 말하는 대로 실용성이 아니라 이름에 큰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사고를 친 게 맞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이름만으로도 돈이 되는 곳입니다. 이름만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 참 소비자한테는 좀 안 된 얘기 같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환상의 세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름이 나게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름만 났다면 모두 명품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작두님처럼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 일단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름이 났다고 해서 모두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볼펜 중에 제일 이름이 난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 그죠? 예. 맞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모나미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모나미 볼펜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1963년에 첫 선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알려져서 지금은 볼펜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죠, 그죠? 그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바카스하고 비슷한 시대에 그렇죠, 나왔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렇다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모나미라는 볼펜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건 적당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네. 이런 모나미 볼펜 쓰는 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하기도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게 명품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뭐 그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강의장에서 그런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나미를 교육생들한테 쫙 나눠주고 나서 교육을 네. 딱 끝나고 나면 그걸 버리고 가는 인간들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이걸 보면 모나미는 명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났다고, 그죠? 널리 알려졌다고 명품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물건이 명품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길 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은 확실히 이름이 난 물건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명품으로 불리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끝나고 나면 버리고 가는 인간들도 나오는 거죠, 그죠? 결국 어떤 상품이 명품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름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명품에는 여기에다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죠? 네. 제가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백하고 수억 원이 넘는 명품 자동차 중에는 둘 다 명품이긴 한데 어느 쪽이 더 뛰어난 명품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동차 쪽이 좀 더 그죠? 끌리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루이비통 백 이거 명품이긴 하지만 네.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근데 많이 갖기도 그렇죠. 있는 많이 것 같죠.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6억짜리 람보르기니는 그렇죠. 아무나 갖는 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명품이 아닙니다. 가령 6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중에는 어느 쪽이 명품일까요? 이 주장에 가격이 비싸다고 10억짜리 아파트가 더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후진 아파트들도 많더라고요. 그쵸? 다 그러니까. 쓰러져 가는데 10억짜리 아파트는 비싸긴 합니다만 네. 람보르기니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람보르기니보다 명품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명품의 진짜 조건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뭔가 하면 그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이어야 진짜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희소성. 예,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기보다 내가 가지고 싶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거 이런 거죠. 가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백은 분명 명품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명품 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다못해 뭐 진짜 아닌 가짜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대 6억짜리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쫙 몰고 나타나면 상황이 좀 다르죠, 그죠? 람보르기니는 갖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조금씩 속성이 달라서 네. 단순하게 이렇게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실제로 아무나 좀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진짜 명품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싶기는 하지만 네. 갖고 싶다고 해서 진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게 진짜 명품의 조건이다. 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명품의 조건을 좀 길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게 진짜 주제가 아니라 이제 진짜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명품을 물건에 붙이는 표현이라면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 다른 표현이 있죠, 그죠? 바로 명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명품의 정의 아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물건에 빗대어 보면 명인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쉽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령 연예인 중에는 유재석이나 강호동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명인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나 이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 그렇죠. 확실히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방송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어쨌든 명인이죠, 그죠?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는 명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명인이 되어야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아무나 명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처럼 명인도 누구나 되고 싶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명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명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실 순서가 된 것 같네요. 그쵸, 그죠. 네. 명인이 되기 위한 방법. 네. 그죠? 예. 궁금하신가요? 네. 그죠? 쉽진 않지만 사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명인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어렵네요. 그죠? 물건에도 명품이 있듯이 책에도 명품책, 다시 말해 명서가 있죠, 그죠? 명서를 읽으면 명인이 됩니다. 그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여기서 잠깐 레비나스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에마누엘 레비나스, 1906년에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훗설과 하이데거로부터 현상학을 배운 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은 그는 서양 철학의 지배적 사유 방식에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주의 성격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타자라는 개념을 현상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그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윤리학을 제1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 저작으로는 시간과 타자, 존재에서 존재자로, 전체성과 무한 등이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주장처럼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이 말에는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가 결정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명인이 되기 위해 책을 읽죠.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능력도 향상되고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책은 자기를 명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책을 읽지 않고도 명인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특별한 기술로 장인이 된 사람이 있긴 하죠, 그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책을 읽는다면 더 빨리 자기 분야에서 장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책만 읽으면 누구나 명인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불행히도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명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명인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은 동의가 되는 게 예. 평생 살면서 사람들이 그 배운다 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네. 배워서 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경험과 책 읽기를 병행하는 사람이 훨씬 빠르게 명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배우는 경로가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이제 책 읽는 예,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경험으로 하는 데는 육체의 한계가 항상 있다 보니까 시간적, 네. 그죠? 뭐 현실적 한계가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넓은 세계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간접 경험을 얻고 그걸 또 내 실제에서 좀 경험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책을 읽읍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네. 사실 우리 이 팟캐스트의 취지도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결국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명인이 될 수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지 네. 요 얘기를 이제 좀 예,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앞에서 제가 그 장황하게 명품의 조건에 네.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명품이란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명품 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명인으로 만들어주는 책은 남들이 쉽게 보지 않는 책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읽는 책을 우리는 베스트셀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베스트셀러를 읽으면 명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명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사본 책이잖아요. 해서 명품의 기준 기억나시죠?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책, 없는 것에는 들지 않는 책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베스트셀러는 이름은 낮지만 명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볼펜으로 치면 모나미랑 비슷한 거죠. 그죠? 사실 베스트셀러가 많이 팔린 이유는 내용이 좀 쉽기 때문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읽기 쉬워서 여러 사람이 보게 된 거죠. 읽기 어려운 책이 많이 팔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베스트셀러를 나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명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차별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명인이 되려면 남들이 보지 않는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고 명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쩌다 철학자님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네. 저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아니잖아. 그렇죠.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그죠? 예. 그렇죠. 뭐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실지 대충 예상이 그쵸. 되는데 참 어려운 또 솔루션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려운 책은 인문 고전입니다. 네. 그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고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감되는지 한번 보세요. 고전이란 사람들이 칭찬은 하지만 실제 읽지는 않는 책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감되세요? 네, 그죠? 동의됩니다. 그죠? 예. 트웨인의 주장처럼 인문고전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이라고 칭찬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읽는 사람은 거의 없는 책입니다. 좋은 책이라서 좋은 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읽고 싶어는 하지만 아무나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해서 고전은 명품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고전을 읽지 못하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읽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문고전을 읽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명품을 가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명서를 읽는데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운 책은 읽기가 쉽죠. 하지만 내력 정진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인문고전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읽어낸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력이 정진이 되고 명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좀 어렵겠지만 인문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차별화는 역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그렇죠.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남들이 잘 안 읽고 어려운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큰 숙제는 남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의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베스트셀러에도 물론 좋은 책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고전을 읽으라 하는 건 이제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날릴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제가 좋은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네네. 베스트셀러는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속에는 좋은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관점은 베스트셀러는 남들하고는 차별화하기 어려운 책이죠. 네.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명인이 남들이 되고 싶어 하지만 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도 읽고는 쉽지만 읽기 어려운 그죠? 인문 고전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그죠? 한 줄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작두님부터. 예.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 후쿠사와 나오토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가 했던 슈퍼 노멀이라고 하는 예. 게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단어죠. 슈퍼 노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단어죠. 어울리지 않는 예. 단어죠. 그게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과도하게 눈길만을 끌려는 어떤 디자인보다 제품의 본질에 충실한 제품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는 거지만 평범하지만 본질에 충실한 아름다움. 이게 아마 인문고전 이쪽하고 또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줄평 핵심. 이거 진짜 노하우입니다. 예. 고전 읽기 어려우면 많이 읽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엑기스를 얻는 지혜를 발휘해라. 좋습니다. 많이 읽은 사람은 누구죠? 그죠? 출근길 여기 인문학 따르시면 인문학, 되겠죠?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인이 되고 싶다면 오래 숙성된 음식이 깊은 맛이 나듯이 오래 숙성된 책으로 삶의 깊이를 더하자. 올해 뭐 같은 얘기네요, 그죠? 네. 올해 숙성된 고전을 읽어라. 제가 지름길이고 네. 여기 이제 올바른 길이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오늘은 유명해지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죠. 명품이 그러하듯이 이름을 날리는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명인으로 만들어주는 인문 고전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고전은 모두가 칭찬하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전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자신만의 능력과 내공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명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전을 많이 읽으시길 거듭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근길 인문학 쉽게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